안녕하세요. 와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와인 시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는 와인 탐탐입니다. 최근 와인이 붐을 일으킬 즈음에 하여서 일본의 만화가 입에서 나온 신의 물방울이라는 얘기가 창조되기 시작했고, 또 그러려니 했지만은 그 유행어가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까지 확산되어 무슨 와인이 고전처럼 회자되어 오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타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일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요즘에 유독 와인에 대해서 신의 물방울이 돌아다닌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긴 했지만은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대하여 좀 아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좀 파악해 본다면은 신의 물방울 이전에 신이 포도주를 위하여 딱 맞추어 놓은 신의 과일을 창조했다 할 수 있으니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 그런 것들이 아주 필수 3박자가 되겠죠. 우리가 즐겨 먹는 포도가 역사에 등장한 건 꽤 오래됩니다.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최근이래 봐야 성경에 나타나는 포도는 바로 노아의 방주에도 포도나무가 가져갔었고, 또 노아는 포도나무를 갖다가 이제 경작하고 또 술을 만들어서 결국 나중에는 술 취한 노아의 얘기까지 성경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선 과실로서의 포도는 주성분이, 그러니까 주요 당분 성분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포도당과 과당이 알코올의 원천이 되겠죠. 좀 특이한 것은 포도가 유일하게 저절로 수리될 수 있는 자연물, 저절로 수리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포도당 과당과 함께 포도 껍질에 있는 효모가 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거치지 않아도 저절로 수리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과실이 바로 포도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의 생물학적인 분류를 따지고 보면은 꽤 높이까지 올라가지만은 우리가 가깝게 생각하는 것은 즉 포도목, 그 다음에 포도과, 포도속에서부터 시작하면은 포도속, 즉 바이티스라고 하는 포도속 중에 바이티스 비니페라 또는 비티스 비니페라라고 하는 포도가 포도주를 위해서 아주 가장 중요한 포도 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포도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와인 얘기할 때의 포도는 바이티스 비니페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바이티스 비니페라가 와인 문화를 창조할 수 있게 하였고 또 운영하고 또 와인의 발전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 신의 물방울 얘기하기 이전에 신의 과일이라고 할 만한 임팩트를 가진 것이 바로 바이티스 비니페라이고, 다른 것들은 그런 이름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바이티스 비니페라라고 하는 포도종은 현재 전 세계 한 2천여 종의 서로 다른 이름의 포도가 경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치는 것이 이 레드와인을 만드는 포도종으로서는 카버네 소비뇽, 메를로, 피노누아 등등 여기 여러 가지 이름이 써 있죠. 이 종들이 바로 바이티스 비니페라의 검은 포도, 레드와인을 만드는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아한 일이지만은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포도종이 여기 또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리슬링, 샤도네이, 그 다음에 모스카토,
그 외에 뭐 여기 또 게벌스트라미나 비오니에 등등 여러 가지 등. 그래서 이 2000여 종 중에 그 제가 여기에 한 20가지 정도만을 언급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언급을 해봐야 다 그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포도 종 이름들은 어디서 만나느냐면, 우리가 와인을 그 살 때 와인 병을 들이다 보면은 되게 어디엔가 이런 포도종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포도종 중에 바이티스 비니페라 이외에 또 다른 포도종이 있습니다. 바이티스 라브루스카라고 하는 포도종이 있는데, 아까 그 바이티스 비니페라는 주로 유럽에서 서식하고 경작되어 온 그 주 포도종이 되겠고, 이 바이티스 라브루스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미주 대륙, 그러니까 북미에서 자생하는 포도에서 유래하는 포도종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티스 라브루스카는 그 일명 여우포도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폭스 그레이프. 그 왜 폭스라는 이름이 들어가는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여름철에 한국에서 즐겨 먹는 과일로서 캠벨 얼리 포도라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바이티스 라브루스카라고 하는 포도입니다. 그 외에 또 콩코드라고 하는 포도가 있죠. 그 콩코드라고 하는 포도는 주로 우리가 그 주스용 포도로 사용되는 포도를 말하는데, 근데 이 바이티스 라브루스카는 만일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주정 발효를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와인이 좋게 발전하지 않고 폭시한 맛이 나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폭시하다는 말이 그렇게 좀 낯익은 말은 아닌데, 그 간단히 얘기해서 좀 퀴퀴하고 유쾌하지 않은 맛, 또는 알데히드성 아주 매캐한 향, 그런 것들이 맡아지는 것으로 그 상상할 수가 있는데, 뭐 단적으로 그렇게 별로 유쾌하지 않은 향이고 맛이죠. 그래서 주로 이 폭스 그레이프 하면은 미국산 포도종 콩코드라는 것이 그 자생하는데, 미국 대륙에 현재는 그 주로 웰치 포도 주스용으로 콩코드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와인으로서 담궈서 만들어 가지고 출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까를로 로시라고 하는 브랜드의 그 와인은 콩코드 그레이프를 가지고 만든 주스인데, 특징이 뭐냐면 알코올 도수보다는 주로 단맛이 그 독특한 맛과 향을 그 포도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진한 향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뭐 물론 그런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되겠죠. 그 외에 우리나라에도 자생하는 포도가 있었죠. 뭐 포도라고는 하지만은 우리 이름으로는 머루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포도와 머루와의 교배종인 머루포도가 그 경작되고 있는데, 이 머루포도의 학명은 바이티스 꼬이니티아에로 부르는데, 이건 또 저 바이티스 비니페라하고 라브루스카하고는 또 다른 포도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머루포도도 캠벨 또는 콩코드와 유사한 방향으로 발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는 아니라고 그 전문가들 사이에는 알려져 있죠. 자, 어떤 포도이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포도가 많이 경작되고 그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포도용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그 세계적으로 그 포도의 생산과 소비 형태를 좀 들여다보면은 아시아권과 유럽권의 습성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 제가 그 국제 와인 기구라는 데서 나온 통계 자료를 그 인용하는데, 아시아권, 즉
이를테면 뭐 터키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동남아시아, 뭐 이집트, 그다음에 중국, 일본 이런 쪽의 그 문화권에서는 포도가 주로 그 식용으로 많이 그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식용이라 하면은 농사진 상태에서 그대로 채취해서 직접 포도 자체로 즐기게 되는 것이죠. 뭐 물론 이 우리도 이제 그 뭐 여름철에 포도를 먹을 때 그 캠벨 포도가 아주 향이 좋고 뭐 좋다기보다도 아주 강하죠. 강한 향과 당도도 꽤 높은 그 포도를 입안에서 톡톡 터트려가면서 먹는 맛이 있지만은 그리고 또 포도주를 담글 때는 또 우리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포도주를 어떻게 담급니다. 포도주를 그 채취해서 으깨 놓은 다음에 설탕 한 포대와 담금주를 집어넣어 놓고 그 오래 숙성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 또 아주 나름대로 그 달달한 포도주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설탕과 그 주정을 집어넣고 하면은 사실 엄밀한 의미로 발효는 그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발효는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뭐 독한 알코올의 독성 때문에. 어쨌든 과실의 신선한 향과 맛을 추출하는 추출주로서의 의미는 아주 충분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즉 아시아권에서의 문화적인 습성, 그러니까 직접 과일로서 먹거나 아니면 추출주로서 담궈서 먹는 게 발효라는 과정은 잘 일어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여기 그 유럽이라고 하면은 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 다음에 독일 이런 유럽권을 들여다보면은 여기서는 포도를 과일로서 섭취하지 않습니다. 보통 물론 좀 먹기도 먹죠. 이제 그 양이 비교적 소량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포도는 주로 가공하여서 와인으로 가공하여서 소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유럽인들. 그 유럽인들 중에는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남미 쪽으로 또 북미 쪽으로 올라가도 그 사람들은 그 와인을 만들어서 먹고 특히 또 그 남아공과 또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쪽도 같은 문화적 습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유럽 문화적 특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음할 와인은 그 포도 종에 관한 문제를 그 주제로 꺼냈으니까 여기 까를로 로시라고 하는 콩코드, 그러니까 바이티스 라브루슈카로 만든 그 와인하고 까를로 로시 와인하고 또 바이티스 비니페라로 만든 즉 가토네그로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물론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이 까를로 로시는 그 단맛이 굉장히 강하고 이 가토네그로 까베르네 소비뇽은 일반적으로 그 바이티스 비니페라로 만들기 쉬운 센 와인으로 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는 것은 맛을 확연히 차이를 느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 단맛과 달지 않은 센 알코올 맛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향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라는 것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향을 따지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 까를로 로시 콩코드 와인에서 나는 향은 그 과일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향이 아마 우세할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에 반면에서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것은 뭐 이렇게 오래 숙성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그러니까 와인이 발효하면서 생긴 그 고유의 와인 향, 그런 것이 아마 만들어졌으리라고 예상되는 그런 와인입니다. 여기 이제 치즈도
좀 특색이 다른 것을 비교해 보자는 의미에서 두 가지를 가져왔죠. 여기 체다 치즈, 이거는 이제 가공 치즈죠. 그리고 이 충남대 농장에서 만든 자연 치즈. 자연 치즈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발효시켜서 만든 치즈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고 각각 맛의 차이를 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